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3주차인데, 이제 교재는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 나왔는데, 자, 여기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교재 다 받으셨죠? 여기가 261페이지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테마 보시면은, 차례가 각 법에서 테마 1부터 해서 테마 18 해가지고 시험에서 이제 잘 나오는 테마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에서 내용을 보고 그 관련된 기출문제 풀고 테마 끝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달, 3월달에는 이제 기본 이거 가지고 주로 할 거고요. 이거 하고 시내 노트 나오면 판서 노트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할 건데 그걸 3번을 할 건데 이번 달에는 필수 개념이라고 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 먼저 좀 하면서 이거 보면서 할 거니까 교재에다가 막 뭐 쓰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 볼 거니까 앞으로 3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강의를 하면서 직장인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갔다 와서 퇴근을 6시에 해. 그럼 집에 오면 7시 아니면 7시 반.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많이 해야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는 오전반 진도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 4개월 하게 되면 하루에 이제 4시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니까 한 3월, 4월 가면 퍼져요. 그리고 기본 이론을 이제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뭐 처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돼야 돼. 빨리 진행이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돌아오면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핵심적인 걸 공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공부를 다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책을 기본서를 3번을 보느냐? 안 해요.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요약집이 또 나와.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집이 또 나와요. 기출문제집이 또 한 번 보고 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상 문제집이 또 나와요. 기본적으로 4권이 나오는데 그 시험에 이제 보신 경험 있는 분들한테 혹시 책 한 권을 3번에서 4번 이상 본 적 있냐 그러면 한 번도 4번을 볼 시간 없고 3번 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제대로 된 거 한 권을 제대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시잘부보다 조금 더 이론을 강화한 거고 문제를 좀 약간 줄인 거고 시잘부는 나중에 뭐 이틀 만에 끝내버리는 거니까 그때 한번 이거 하고 나서 그거 하면 도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대로 진행할 건데 중간중간에 몇 페이지 좀 잠깐 보세요. 그러면 그때 보시면 돼요. 일단 11월, 12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들만 일단 필수 개념으로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 외워야 될 거는 이거다. 그런 거 위주로 할 거니까 한번 볼까? 지난 시간에 테마 7번까지 했었거든요. 테마 7번까지 했는데 오늘은 용도 지역이라는 걸 할 건데 용도 지역 이거 보면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용도 지역 개념할 때 전국의 땅을 2개로 나눈다. 그래서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2개로 나눴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요 땅을 가든 이 땅을 가든 이 땅을 가든 얘네들은 무조건 정부가 얘 목적으로 써라라고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여기 지역은 개발이 된 거 봐서는 개발 용도로 해놨겠지. 근데 여기는 뒤쪽엔 주거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준해서 상업 기능도 넣어놨어요. 그럼 주거 기능이 있는데 준해서 상업 기능도 넣었어. 그럼 준주거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이쪽 라인까지는 준주거 지역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땅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건물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용도 총 크게 4개 용도에 4, 9, 20. 어디서 들은 거 같죠 이거? 총 21개 용도로 됐다고.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이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크게 4개 용도에 9개 용도가 세분이 돼 있는데 시행령까지 하면 21개가 있는데 걔네들 용도 지역을 나눌 때 얘네들이 원래는 지난 시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5개 용도 지역이었다가 요 준도시하고 준농님이 하도 시끄러워. 그래서 무슨 시 얘기했었는데? 용인시, 난개발의 용인시 얘기했어. 그 용인시에서 원인이 뭐였냐? 건물을 아파트 엄청 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 좁고 학교 없고 공원 없고 이거 살만하지 못한 도시가 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자. 그러면 먼저 뭘 짜고? 계획 짜고 이 계획에 맞는 개발 후에 개발합시다. 이거 취지로 바뀌면서 도시 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그 나머지 네 가지 용도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이 있었는데 저걸 통합을 하게 된 원인이 요 두 놈이 하도 이게 시끄러워요. 난개발 일어나니까 하나로 묶어야겠다 해서 관리적으로 통합했댔죠. 그래서 현재 용도 지역은 도관, 농자 네 개 용도로 돼 있다. 근데 합치면서 네 개 용도 지역이라 도관, 농자인데 그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몰려있는 데가 어디다 보니까 도시역이다 보니까 얘 용도를 좀 구분할 때 주거 지역인데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같은 상업 용도가 들어가면 주거 기능을 해치니 여기는 주거 지역으로서 가치만 갖고 중간에 완충 공간 놓은 다음에 상업 지역 놓고 완충 공간 놓고 공업 지역 놓고 해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놔두고 중간에 완충 공간을 녹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분됩니까? 그러면 몇 개로? 네 개. 주, 상, 공, 녹. 알고 있는 거에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근데 현재 도시 지역은 4개로 세분했고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격이 도시로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농림으로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하기도 애매하니까 성격이 3개다. 3개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니까 이건 여기로 지정하기 애매해. 그럼 관리지역으로 보내. 그럼 무슨 관리라고 할 거야? 그냥 보존 목적이니까 보존관리라고 하자 해서 얘는 보존관리지역과 똑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농림지역 관련된 가지고 농림지역은 농사 짓고 나무 키우는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라 그럼 얘는 앞으로 농림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무슨 관리로 묶어서 생산관리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용어 정의예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앞으로 편입을 시킬 건데 그러면 개발을 할 건데 일단은 개발하려면 뭐 짜라고 그랬지? 계획 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획 짜는 지역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럼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존할 땅인데 그나마 개발을 좀 허용하는 게 관리인데 그나마 거기서 개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조금 완화돼 있어요. 뭐가 완화돼 있냐면 건물 짓는 규모를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평인데 100평 땅 중에 얘는 20평밖에 못 져.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똑같은 땅인데 40%까지 해서 40평 져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도 크게 해놨고 여기는 주택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얘는 공장도 돼, 창고도 돼, 주택도 돼. 그럼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싼데 할 수 있는 거 많은 거. 그럼 도시 바깥은 싼데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계획관리다 보니까 나는 이거 살려고 달려들어. 100명이 달려들고 1명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얘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얘는 사러 살려고 하니까 가격을 뭐 해야 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가장 많은 게 어디 관리야? 계획 관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땅을 뭐 가지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획 관리래.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땅 갖고 있대요. 뭐 2,000평 있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래.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계획 관리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밥 살게. 앉아봐. 그래서 그 땅이 지금 현재 뭐로 쓰이고 있냐 물어보고 그 땅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걸 원래 얘네 계획관리는 보존할 땅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럼 이런 거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는 뭐야?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을 할 때 있어서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도와주는 걸 컨설팅이라고 하시면 돼. 근데 중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사셔도 됩니다.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컨설팅을 하든 중개를 하는 거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컨설팅 하려면 이 법 내용 알아야 되죠. 중개하려면 이 땅에 어떤 가치가 있고 뭘 쓸 수 있는지 알아야 중개를 해서 계약에 따른 중개 보수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도시 바깥에서 제일 좋은 땅은 계획관리인가 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중에 도시지역은 4개로 세분할 때 봐요. 주, 상, 공, 녹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느 거야? 이 땅이 좀 비싸겠다. 나 이거 샀으면 좋겠다. 상업지역이죠. 왜 상업지역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외웠어야 되는데 그냥 상업 쪽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거지역보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되게 많고 주거지역은 최대 졌을 때 요만한데 상업지역 이렇게 질 수 있대. 그럼 얘가 땅의 가치가 높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상업지역으로 내 땅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를 뭐를 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라. 그래서 이게 도시인데 여기가 김포야. 김포시. 제가 도시라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특광, 특특, 시니까 여기는 김포시죠. 그럼 김포시도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짤 때, 야, 여기는 옛날에는 군을 사람들이 도시라고 인식을 못해서 여기다가 군이란 단어를 넣어줬을 뿐이에요. 그럼 도시계획인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도시군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시군계획을 짤 때 현재, 야, 앞으로 우리 김포시 인구를 현재 60만으로 만들려면 60만? 60만 명이 된대. 60만이 되려면은 기존의 인구가 얼마인지 기초조사 해야죠. 현재 인구가 얼마고 사회 환경이 어떻고 여기 공업단지가 뭐 있고 일자리가 어디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자족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일기 신도시 하면 5개가 있는데 천당 밑에 뭐라고 하죠? 분당 이산 동생 이산 동생 일산 하동 위에 상중하 하동 위에 중동 이게 센스가 없어요 이렇게 중동 응. 그 다음에 평촌 신도시 들어봤어요? 3번 여기 이렇게 응. 얘네들을 1988년도에 1988이죠 1988년도가 뭐 있었던 해냐면 올림픽 있었던 해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친구를 백담사로 보내버리고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 친구 백담사로 친구였잖아. 영화 봤어요? 서울의 달? 그거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하나 있어. 그게 노태우 대통령이야. 노태우 대통령이 그 보내버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공약을 뭘 세웠냐면 서울 인구가 이때 처음으로 서울 올림픽 할 때 1000만을 넘어서 메가시티 도시가 되니까 인구는 무지하게 많은데 주택은 부족해. 근데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정부 정책을 낼 때 야, 그러면 서울 옆에다가 이게 서울이야. 서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외곽으로 빼면 되잖아. 근데 여기 고양군이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고양군에다가 일산 신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가 뭐야? 부천에 중동 신도시 평촌 3번이야. 그다음에 여기 성남시에 뭐야?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서 여기 인구를 그때 200만 가구를 만들겠다 해서 이때 그 당시에 주택법이라고 우리 배울 건데 그때 원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었었어요. 거기서 200만 호 건설을 이분이 이제 갖고 나온 거야.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네. 200만 호 건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때 당시 분당하고 일산하고 아파트 가격이요. 차이가 100만 원인가 차이 났었어요.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근데 지금은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일산이 만약에 지금 현재 7억이잖아요. 분당은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7억인데 얘가 14억이야. 중동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오고 평촌도 6억에서 7억. 얘도 6억에서 7억 정도 해. 그럼 누구만 지금 비싼 거야? 분당이 왜 비싼 거지? 일단 뭐가 되냐면 자 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은 토지 가격이 왜 올라요? 살려는 사람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야. 수요 공급이라는 거 배웠어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수요가 적어야 가격이 올라?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을 때, 공급이 적을 때.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하려면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땅값 당연히 올라가겠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많은 지역이겠네. 사람이 많은 데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야. 여기 땅값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이 왔어. 그럼 왜 올까 거기에? 그 도시에 왜 가는 거야? 일자리 만들러 간 거야. 일자리. 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인구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글로 가야 되잖아. 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27년 동안 제가 토지 개발이랑 토지 투자 이런 거 토지 건설회사도 했었거든요. 강의는 제가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강의는 계속 하지만 제 접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땅 사러 가는 거였는데 그럼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야? 그럼 당연히 이 세 가지더라고. 그럼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보세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중에 이때 당시에 뭐를 한 거냐면 서울시 인구 분산 정책으로 여기다가 도시를 만든 거야. 만들면서 무슨 도시라고 그러지 이걸? 무슨 타운이라고 하는데? 배두타운이야.
베드타운은 자란 얘기죠. 자라. 뭐만 줬어요? 아파트만 줬어요. 근데 일산에 가면 일자리가 있나? 없어요. MBC하고 GTBC 그거 교육방송 이거 빼고는 없어요. 근데 분당 가면은 판교 있죠. 분당이 판교 안에 있는 건 알죠? 성남시 분당구 판교 동이야.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옆에 있어요. 근데 걔네 일자리 생겼잖아요. 자족도시가 되니까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도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먹고 자고가 안 돼. 근데 벌써 이게 80년대, 88년도니까 90년, 91년도, 92년도 이때 입주했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났죠?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이 지났잖아. 이때 당시에 신도시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갔을 때 평균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였어요. 그럼 30대는 몇 살이 됐다는 얘기야? 65세가 됐다는 얘기고 40대는 75세가 된 거야. 그럼 65세에서 70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럼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분가해서 다 서울로 갔단 말이야. 아니면 일자리 있는 데로 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도시 중에 노후화 1위 도시가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구도시지 이제. 예. 그럼 일산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거기다 왜 아파트 사냐고. 누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일산을 말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라페스타라고 혹시 아세요? 일산 라페스타 지금 작살났어. 다 1층에 다 임대야. 라페스타 대치하는 거 또 만들었거든요. 원마운트도 있고 옆에 또 만들었는데 다. 그리고 일산에 백화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롯데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유코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있는데 드디어 다 망했죠. 그랜드 마지막으로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코아는 뭐 끝났고. 그럼 결론은 현대하고 롯데 남았는데 매출 제일 적은 데돼 거기가. 왜? 소비 인구가 없는 거예요. 거주 인구, 노인 인구도만 많으니까 노인들은 소비보다는 절약하는 게 더 많고 먹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유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도시가 만약에 다시 살려면 일산은 무조건 뭘 만들어야 돼?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산 옆에다가 잡아요. 일산 옆에다가 앞에 여기다가 고양 창릉 신도시 만든대 이번에. 그럼 창릉에는 뭐가 들어가요? 일자리가 들어가.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해서 산단이라고 해요. 산업단지인데 지금 현재 산업은 옛날에 우리 뭐 섬유공장 이런 공장 아니야. 그러니까 첨단 산업 같은 거 넣어야 되고 AI 뭐 인공지능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넣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들어와서 완료가 되어서 입주해가지고 거주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럼 10년 동안은 일산은 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파주가 더 나은 게 그건 운정신도시는 전문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일산은 상권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일산에서 오신 분 있나? 기분 나쁠까 봐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일산에서 오신 분 있어요? 있어요? 도심만만 해도 돼?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는 거기 있는데 계속 거주를 해야 돼?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고, 차라리 가려면은 창릉으로 가든지 파주 운정으로 가든지. 일산에 사나 파주에 사나 15분, 5분밖에 안 걸려요. 운정 신도시가 탄현 바로 앞이야. 근데 거기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산 가면 왠지 뭔가 헝하고 처음부터 걸어 다니는 분들이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도시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그 도시가 뭐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뭐가 엄청 달라지지 않아.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뭐야? 자족 도시예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해도 분당은 안 줘. 그리고 제가 일산에서 우리 서울 딱 봤을 때 중심부 있죠. 지금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이 용도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짜는 건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산에서 만약에 지하철을 타면 3호선을 탑니다. 3호선을 타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일자리가 많죠? 강남. 강남이 제일 많아. 그럼 강남까지 가는데 여행해야 되거든. 근데 분당은 그냥 타면 30분이야. 그럼 이제 출퇴근을 해보신 분은 알겠죠. 저도 전 잠실인데 제가 땅을 파주에 사는 바람에 이제 파주에 뭐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파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살기는 너무 좋은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근거지가 저는 강남인데 파주에서 운정에서 만약에 좀 일찍 나가면 한 1시간 10분 이 정도인데 좀 막힐 때 딱 나가잖아요. 거의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2시간 거리인데 가는데 아침에 2시간, 오는데 2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을 거기서 벌어야 돼.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차를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사업 쪽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거기서 주차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하루 주차비가 강남은 하루 종일 하면 6만 원, 8만 원이에요. 뭐 그거 어떻게 주차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앉아서 가요. 일단 이러게 돼. 이래야 돼. 이러고 여행을 떠나야 돼. 그거를 매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분당 사람들은 조금 시간대 맞춰서 가면 30분에 40분 안에 가니까 이러고 껴안고 있다 좀 내리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산 쪽이 맨 처음에 신도시가 돼가지고 갔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산을 신도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산이 신도시야, 일산 구도시야 이제.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근데 얘네들하고 중동하고 봤을 때 어디가 낫냐? 일산이 낫긴 나요. 중동은 진짜 헬이야, 헬. 어딜 가든 막혀요, 여기는. 교통이 너무 안 좋아. 평촌 3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통이 제일 잘 좋은 데가 어디예요? 분당이에요. 일자리 찾아가기가 제일 편하지. 그럼 2기 신도시도 여기 1기 신도시면 2기 신도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기 신도시도 서울시 땅값 집값 올라가니까 또 신도시 개발한다고 했던 건데 파주 뭐라고 하냐면 운정 신도시 있어요. 혹시 그 남양주 뭐라고 하지? 별내 신도 들어봤어요? 남양주에 또 하나 있어. 다산 신도시. 있고 양주에 옥정. 평택에 뭐 있죠? 고덕. 그리고 화성에 뭐야? 동탄. 김포 여기 김포 신도시. 이기 신도시야. 한강 신도시. 그럼 전부 다 얘네들은 이 라인으로 지금 이게 돼 있는데 여지껏 또 아파트 가격을 보잖아요. 그럼 또 아파트 가격을 보면 파주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까? 판교 아파트가 올랐을까? 판교야. 지금 현재 판교가 신도시 중에 제일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분당보다 더 비싸. 옛날에 내 친구가 그 분당에서 살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 분당으로 이사 갔길래 내가 야, 너 성남으로 이사 갔다며 했더니 분당 이렇게 성남이란 말 붙이지 말래. 성남시 분당군데 자기는 성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분당 사람이라는 거야. 성남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그리고 어떤 친구는 판교로 갔거든요. 야, 너 분당 갔다며. 그랬더니 판교. 분당이란 말 붙이지 말라는 거야. 수준이 달라요. 구도시란 말이야. 그 분당은. 근데 판교는 완전 신도시고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얘는 2.5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가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도.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강남 가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강남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여기가 서울시야, 서울. 옛날에 서울이 이 모양이 아니었고요. 옛날에 서울이 이 모양, 여기가 한강이라고 할게요. 한강. 옛날 서울시 모양이 여기까지였어. 서울시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성남이었어, 성남.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가 제일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 강북이었을까, 강남이었을까? 강북이었어요. 여기가 그 종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로의 모든 핵심 근거지는 다 종로에 있었어. 예, 한양이잖아. 우리 한양 도읍지라고 하는 사대문 안에. 예. 그럼 그 한양 저쪽에 인구가 있었는데 외국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려면은 전부 다 시골로 말 타고 왔죠. 혹시 말 타고 온 거는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뭐를 건너가야 돼? 강 건너야 돼. 근데 강을 수염 쳐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당시에 배가 있었어. 그걸 나룻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무슨 나루 있죠. 잠실 쪽에 있는 게 잠실나루, 마포에 있는 거 마포나루. 들어봤지? 그럼 그 나루터 옆에 보면 주막이라고 있어요. 그 주막이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숙식하는 곳이 있었어. 근데 말 타고 왔으니까 말은 배를 탈 수가 없잖아. 그럼 말 뭐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말 죽이라도 끓여줘야 된다 해서 말죽거리라고 있어요. 양재동. 그게 옛날에 시골이었었어요. 성남시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자리가 좀 있었던 데가 이게 1960년대이기 때문에 60년대면은 저는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제가 나름 또 도시계획 전공자잖아. 우리나라 역사 도시계획은 제가 다 깨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도 외웠었어. 근데 지금은 도시계획 강의를 안 하니까. 근데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 이후에
모든 게 다 소실돼. 6.25 이후에 모든 게 소실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일로 몰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쪽에다가 영등포에다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영등포 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면 일단 일자리를 만들 때 지금 필리핀, 베트남에서 맨날 뭐 만들죠? 나이키 옷 만들잖아, 걔네가. 나이키 옷은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상표만 가가지고 붙여갖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신발도 다 베트남 가서 필리핀 가서 만들어 갖고 오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구로라고 해서 구로공단이라고 들어봤나? 공단의 뜻이 공업단지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땅 파면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는 또 돼. 또 젓가락 문화라 손재주가 좀 좋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원료를 받아다가 면을 받아다가 옷을 가공해서 팔자. 그래가지고 요때 공단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공단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의미가 없어. 얘는 힘을 써야 되는 애들이라서 이쪽에 여자들이 좀 많이 갔어. 그래서 공순이 했던 게 여기 쪽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로공단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부도심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계속 서울 오니까 우리 서울 인구가 많아지는데 게다가 1962년인가? 62년도에 누가 내려온지 아세요? 신조라는 애가 있는데 신조. 성은 김이요. 이름은 신조. 김신조. 대화가 안 되는구나. 김신조라고 그 북한에서 대통령 목을 따러 왔다 해다 자살해서 죽었는데 김신조가 내려오면서 그때 뭐가 가장 심했냐면 군사적인 부분이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지는 전문 기지는 다 일로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면 그냥 폭탄 한번 쏘면 여기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오다가 중간에 못 넘어오는 곳이 뭐야? 한강이야. 그러면 한강 이남으로 중요한 시설들을 옮겨야겠다. 그래서 얘네들 옮기려고 그랬는데 옮기려면 여기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남산 밑에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만들어야 돼.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교량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서 한강교라고 해서 영동대교라고 한남대교라고 알아요? 한남대교 그때 만들어지면서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한민국 보세요. 여기 서울에서 물건이 만들어진 영등포구에서 옷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사. 근데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이쪽으로 가면 일본,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 어디다 갖다 팔았을까? 미국. 중국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또 쪽발이한테도 파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무조건 미국,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제 물건을 갖다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가면 항이 하나 있어. 무슨 항? 인천항이에요. 인천항에서 배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야, 이거 대책을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와중에 62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서독이었었어요. 서독이라고 통일되기 전에. 동독은 북한 같은 애고 서독은 남한 같은 애야. 그러면 서독의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귀빈 대접을 하면서 잘 받고 왔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 좀 어떻게 잘 사는 거 좀 배워갖고 와겠다. 그래가지고 영부인 데리고 비서실장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했던 대화들이 있는데 그 대화들도 그대로 녹취됐던 걸 이제 봤는데 그 만찬의 장에서 서독 총리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6.25 이후에 물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네 나라처럼 잘 사냐 했더니 그거는 밥을 먹고 식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 다 내려놓고 박정희 대통령만 이제 차를 딱 태우고 달리더래요. 막 달려가지고 한 30분 정도 달려서 딱 내린 다음에 우리가 있던 장소가 저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옛날에는 3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30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수출이 강해졌던 이유는 원가 절감이 아니라 수송비 절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창피하긴 하대. 뭐가 창피하냐면 이게 아우토반이잖아요. 그 아우토반이 만든 게 군수 물자 수송하려고 만든 거야. 군수 물자 수송하려고 히틀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도 창피하긴 한데
나치가 만든 도로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도로 통해서 물건을 갖다 파는데 수송비가 줄으니까 원가를 더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수출이 잘 됐던 거래요. 그래서 독일이 제일 잘하는 게 만들어서 파는 건 되게 잘해. 그래서 만드는 거 하나는 다 어디예요? 독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제 그러면 튼튼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걔네들이 그러면서 나라 강국 부강하게 됐는데 당신네 나라 갔더니 온통 산만 있고 온통 산이잖아. 예. 산만 있고 도로도 다 비포장 도로인데 물자 수송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기관시설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래? 그러면 돈 좀 빌려줘. 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서독 총리한테 돈 빌려주시라고 해서 차관 빌리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더니 서독 총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중에서 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서독에서 돈을 빌려줄 때 우리 그 사람들은 뭐 만드는 건 중요하지 파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광부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광부로 보내고 그리고 시체 닦아야 될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시 닦는 거 그렇게 싫어한대.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간호사하고 광부를 배에 태워가지고 부산에서 가는 게 국제시장이거든요. 파독이라고 들어봤어요? 파독. 독일로 보낸 거. 도대체 뭘 배우는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계획이 바뀐 거야, 다. 파독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국제시장에 그 황정민이 광부로 간 거고, 김윤진이 간호사로 갔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둘이 눈 맞은 거잖아. 예. 거기서 이제 일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늙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때 그 보내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돈 빌리긴 그렇잖아.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좀 원조를 받아서 제일 먼저 깐 게, 잘 봐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천항 있고 부산항이 있어. 그러면 어디서 가는 게 빨라요? 부산에서 가는 게 빠르지.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된 도로가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깔자. 그래서 이게 해당 지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경부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깔려고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간 거야. 부산까지. 근데 갔는데 이걸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근데 이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걸 제일 반대 많이 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도 대표자 누구야? 우리 김대중 대통령. 거기 결사 반대해서 누워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김대중 대통령이더라고. 그분이 뭘 반대한 거냐면 지금 먹고 살 쌀도 부족한데 무슨 자동차 도로를 넓히냐. 지금 당장 국민들 먹고 사는 것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 도면을 짤 때 도면을 큰 테이블에서 짰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4차로로 짰거든요. 4차로로 짰는데 그러니까 쌍방 2차로니까 4차로잖아. 근데 이렇게 짜려고 했던 거를 수정해서 2차로로 바꿨어요. 2차로로 바꾸면서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됐던 거야. 근데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지도 모르니까 여기를 접도구역으로 놔둬라 했던 게 그래서 지금 접도구역이 된 거거든요. 나중에 도로 확장하려면 여기다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때 고속도로 주변에 건물 못 짓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요거를 만들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안 되겠다. 야, 서울에 제일 싼 땅 찾아봐 했더니 서울에 싼 땅이 없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성남이라는 애가 있어. 성남시에 있던 요 땅을 그러면 서울로 편입을 시키면서 여기를 신도시로 만들자.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여기 있던 산업 중에 일부를 여기로 보내고 일자리도 보냈으니까 그럼 여기를 신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도시 이름을 만들려고 했더니 영등포 옆에 똑같은 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 그럼 영등포의 동쪽이니까 뭐예요? 영동이잖아. 그래서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그래. 강남 개발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동지구 개발을 할 때 여기가 평당 여기가 100원, 120원, 200원 했었어요. 60년대 초반에. 그때 공무원 월급이 그때 10,000원인가 그랬었어. 공무원 월급이. 쌀 한 가마가 5,000원이었고. 그러면 공무원이 월급 받아가 쌀 2가마로 먹고 살았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땅값이 100원인데 지금 몇 억인지 아세요, 강남? 평당 평균 3억이에요. 느낌이 별로 안 좋지. 네. 근데 100원인 땅을 얘네들이 머리 쓴 게 뭐냐면 구획 정리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가치 있는 땅으로 바꿔서 팔면 저거는 1,000원, 10,000원에도 팔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확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만든 게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지구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 사업 중에 택지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둘 중에 수용 방식으로 주로 하는 게 뭘까요? 택시 그냥 확 사가지고 싸게 산 다음에 팍 밀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그때 거의 뭐 땅값이 100배 정도 올랐어.
근데 지금은 100배가 아니라 30만 배 올랐어요. 강남 땅값이 100원이었으니까 원형지였잖아.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이 돈 갖다가 도로 깐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편입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는 성동구로 편입시켰어요. 성동구 여기 있죠. 성동구였다가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여기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고 할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안 가. 신도시를 만들어도 안 가. 왜 안 가요? 집 져놨어.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막 해놨어. 막 집 져놨어. 근데 안 가. 학교 때문에. 예. 학교가 없으니까 이 강북에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대보성고등학교 아세요? 대보성 보성고등학교 몰라? 휘문, 경기 뭐 그런 학교가 다 일로 갔어요. 일로 보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가는 거야. 근데 안 가. 끝까지 안 가. 그래가지고 여기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한남대 건너자마자 신사동이라고 있거든요. 청담동에 있어. 여기다가 강북에 있던 좋은 술집 있죠. 그 무슨 방석집 같은 거. 그거 다 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자고 가는 거야. 옛날에는 술만 먹고 오더니. 그래서 여기저기 그 술집이 되게 많아져서 그때 나온 게 신사동 그 사람이거든요. 신사동에 술 먹던 아저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사람 그리워하는 노래가 신사동 그 사람이에요. 신사동 그 사람 들어봤어요? 그 술집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신사동, 청담동이 된 거고 그 앞쪽으로다가 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학교 지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기가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 6학군, 7학군, 8학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학교 다 일로 갔으니까 어디가 좋아지는 거야? 8학군. 그래서 8학군이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대치동에 좋은 학교 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야 이거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성동구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강 쪽에서 동쪽이니까 먼동구에 강동구. 그다음에 여기가 송파, 몽천 토송 있었어요. 그래서 송파구, 여기 강남구, 서초구에서 강남 3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가지고 서울시 모양이 된 건데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그 강아지 2마리가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상태로 되면서 도시 개발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서울시의 도로는 이 모양이야. 서울시 여기 종로는 이 모양인데 여기 새로 졌잖아요. 새로 지니까 처음에 도로를 넓게 줬는데 중요한 건 큰 도로는 되게 넓어요. 근데 골목으로 가면 도로가 되게 좁아. 그래서 강남은 큰 도로는 안 막히는데 골목 딱 들어가면 일단 저기서 뭐 차 오면 난 끝난 거야. 이게 그래요. 그 당시에 얘네들이 차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자동차가 많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무슨 도로 이렇게 넓게 짜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게 기반시설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하려고 76년도인가 8년도에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하기로 했었는데 운동장을 못 만들어서 뺏겼어 다시. 원래 하기로 했다가 뺏겨가지고 페널티 받고 기존에 했던 애가 다시 개최했다가 86 아시안 게임 다시 개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8 올림픽 때 뭘 했냐면 88 올림픽 때 올림픽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쪽에 잠실 있죠. 잠실에 종합운동장 만들면서 이쪽에 패밀리 잠실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만들면서 그 해당 지역 개발하면서 공원도 만들었어. 그게 올림픽 공원이에요. 올림픽 공원이고 그 올림픽 공원 뒤쪽에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하남시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개발 못 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발이 된 거고 강동도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야, 이제부터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넉넉하게 해야 되니까 공원도 넣고 학교도 넣고 여러 가지를 다 넣은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안정적이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기반시설이 뭐냐면 영어로 인프라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도로가 없으면 철도 타야지. 배 타려면 항만 있어야지. 비행기는 뭐예요? 공항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전기, 수도, 가스 다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된 지역이 기반 설치 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데 제발 도로를 4차로로 짜놨어. 4차로야. 근데 여기는 2차로야. 근데 여기다가 상업지역 해야 돼. 여기다가 상업지역을 해야 돼. 4차로에 상업지역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다 2차로였는데 상업지역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막히는 거야. 애초에 상업지역으로 만들 거면 기반시설을 넓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외국 가서 한 거야. 외국의 신도시들은 거기 가면 도로 빵빵 틀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야. 계획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왜
6.25 이후에 70년대 먹고 살려고 겨우겨우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계획 짤 데가 어딨어. 그래서 한 번의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인구가 늘어나면 신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이야. 그럼 모든 도시계획의 핵심은 기반시설이 된 거야. 김포로 한번 해볼까? 김포로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쪽이 김포야. 김포시 인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51만이다. 근데 여기 60만을 만들겠대. 60만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반시설 깔아야 돼. 그럼 몇 만을 늘리려고 했냐면 60만으로. 그럼 9만 명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9만 명이 늘으려면 여기다가 뭐 줘야 돼요? 네? 주택 줘야죠. 주택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살려면 여기 뭐가 깔려야 돼? 도로 깔려야 되고 여기 뭐도 생겨야 돼? 일자리. 공장 만들어야 되잖아. 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공업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상업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면서 용도지역을 같이 지정해야 돼요. 여기 4차로니까 상업지역이 돼야지 주거지역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계획에다가 다 넣어서 짜라. 그러면 김포시에서 도시군 기본 도시군 계획을 짤 건데 도시군 계획이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집행부터 해야 돼요? 그럼 김포시 인구가 지금 현재 60만, 50만인데 60만으로 만들려면 야, 앞으로 이런 것 좀 하자. 그래서 기본 계획을 짜야 되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이거 보고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계획을 짜겠대. 그래서 관리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 계획을 짠 후에 관리 계획을 짜는 거니까 어느 게 상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 저 기본 계획을 보고 관리 계획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 계획에 기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 계획에. 그럼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는 여기다 갖다 놨어요.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겠대. 그러면 설치, 정비, 개량을 하려면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기본 계획에서 나왔지만 2차선으로 해야 돼, 4차선으로 해야 되는 거는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 이쪽 지역은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게 무슨 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많아야 돼, 상업지역이 많아야 돼 계획을 짜다 보니까 적정한 패턴이 나온 거예요. 신도시 만들 때 상업지역이 20% 되면 그 도시 망합니다. 공실이 너무 많은 거야. 인구는 적은데 상업 용도는 많아. 그럼 맨날 공실이야.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안산이에요. 안산 신도시가 왜 망했냐면 이 도시 계획을 누가 짰냐면 개발을 수자원공사가 했어요. 안산은 한 번도 도시 개발 안 했던 애가 하니까 상업 용지를 15%인가를 뺐어요. 그래서 안산 가면은 공실이 그렇게 많아. 상가가. 안산 안 가봤지? 도대체 가본 데가 어디야 도대체? 안산시 가면 그래서 옛날에 경매 물건이 제일 많았던 데가 안산이었거든요. 상가 경매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하나 잘못 짜니까 도시가 망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본 계획에 맞게끔 관리 계획을 짜야 되겠다 해서 도시군 계획을 짜는데 김포시 도시군 계획은 없어요. 김포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김포시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김포시의 핵심이 어디냐 이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중심부여야 되죠. 중심부여야 돼. 그럼 중심부인데 여러분 여기가 상업적으로 보면 돼.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여기야. 여기야. 주거지역이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일하러 어디로 가야 돼? 상업지역. 그럼 뭐가 연결돼야겠네? 도로 연결돼야 되죠. 도로 연결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쪽에 신도시가 하나 들어선 거야. 신도시가 들어서.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는 데는 1시간인데 여기서는 30분이래요. 그럼 여러분이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신도시. 그럼 여기 있던 수요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가격이 올라갈까? 여기 밑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 여기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비싸고 점점 싸지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가격이 선을 걷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가격이 이렇게 해서 구배치죠. 이걸 지가 구배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개론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봤더니 이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통근하는 거죠. 뭐 타고 가요? 자, 수송비야.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든다. 그럼 가격은 옛날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송비가 예를 들어 들어가는 기름값만 해도 뭐 10만 원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5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일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직주근접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잘 봐요. 도시를 만들면서 중심을 여기다 놔야 돼요. 도시 여기다 놔야 되는데 그럼 국가를 만들 때도 국가의 중심은 여기가 돼야 되잖아. 국가의 중심 여기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가 중심이야? 서울, 인천, 여기 수도권 여기가 지금 중심이니까 이게 균형 있는 발전은 안 이루잖아요. 그리고 아까 요거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어디를 키운 거지? 부산. 그럼 이제 여기 있던 공장을 일로 옮기려니까 부산은 이게 부산 안에 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부산은. 그러니까 부산을 가면 무조건 올랐다 내렸다야.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에 쭉 오다 보니까 분지가 있는 거야. 분지가 있는데 그냥 공장 띄다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돼. 거기가 분지 있는 데가 어디? 대구야. 그래서 섬유 공장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가서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구 하면 무슨 도시라고 그래? 섬유 도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 옷 공장이 여기 엄청 들어간 거고 섬유 공장이 생겼는데 맨날 이거만 하니까 어깨 안 아파요? 아프니까 이제 침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약 한방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일만 하잖아. 바깥에 햇빛을 안 보잖아. 애들 하얘. 이 미인이 많대. 그래서 사과 미인 하면 대구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도시가 돼버리면서 대구는 분지 형태라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오나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갔다가 외국 갔다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드는 건 못하지만 나갔다가 파는 것들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업이 별로 갈 자리 안 된 거야. 제조업은 대구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팔았는데 야, 옷 갖다 파니까 돈 되더라. 야, 그럼 좀 더 비싼 거 없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태준이라고 되게 똘똘한 애가 있어가지고 야 태준아 우리 비싼 거 팔자. 철강 팔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료만 갖고 와서 철강 제조해가지고 팔면 되니까 원료는 창원에서 만들고 제조하는 거는 포항에서 하자. 그래서 포항 제철소 만든 거예요. 뭐 선생님이 가라면 가야지. 가서 포항 제철 만들면서 여기가 전부 다 제조업이나 중공업이 뛴 거예요. 중공업을 왜 여기다 포항에다 갖다 놨냐면 중화공업은 열을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을 식히려면 물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내륙에 있는 물은 안 되니까 바닷가에 많아요. 바닷가에 중화공업이 다 된 거라 여기가 그러면 일자리가 이쪽에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 정부 국가를 봤을 때 이게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려면 이 도시 생성되는 것처럼 여기 중심부가 수도권이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태백산이 있으니까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일로 밀린 거야. 가다 보니까 여기가 대전이라고 있어요. 대전, 평야지대, 큰밭대기 뜻이 대전이에요. 그럼 여기 지역에다가 그러면 신도시를 옮기는 게 맞지 않겠냐 했더니 대전 사람은요 누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 충청도 분들은 뭐 옮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면 중심부 안을 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여기 충청북도 충청남도잖아요. 바로 위에 연기군이라고 있는데 그럼 연기군에다가 그러면 수도권을 이전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2000년도에 이제 넘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국가가 비대칭적으로 개발이 되면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해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사업 관련된 공사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막 이런 것들 막 만들었잖아. 전국의 땅값 다 올린 게 이때야. 그래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까지 땅값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부동산 시장 좋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쭉. 근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거는 수도권을 이전하는 건데 수도권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수도권 이전은 국가 중대사라 헌법에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못 가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종합정부라도 가겠다 해서 정부 종합청사를 어디로 옮기겠대? 연기군에. 그래서 여기로 만들면서 세종시라고 만들었댔죠. 세종시가 되면 얘는 어디로 가든 전국 어디로 가든 2시간 안에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종이야. 근데 세종시가 2012년에 발표돼 가지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대한민국 땅값 1일 상승률 어디야 했을 때 2012년부터 25년까지 2번 빼고 다 1등이었던 데가 세종시야. 세종시가 땅값이 왜 많이 올랐냐면 아까 뭐가 일단 일자리 생겼잖아.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니까 집 졌죠. 인구 늘어나. 그리고 뭐 깔았어요 이제? 교통 깔았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세종시 3기 아직 남았어 아직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겠니? 안 갈 거야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근데 정부 종합청사 옮기니까 또 내려갈 사람들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주말 부부 하긴 싫으니까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광명이었어요. KTX 타고 내려서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간 거 되는데 근데 그때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려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야 안 되겠다 그냥 들어 살자 해가지고 그때 미분양됐던 아파트 거의 70% 이상이 미분양이었어요. 3억 5천에서 4억의 분양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미분양 됐던 게 3억 5천짜리가 지금 17억이거든요. 그럼 그때 지금 샀어야 돼? 안 샀어야 돼?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때 그렇게 사라고 얘기했어도 나는 세종시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앞으로 제일 많이 발전되고 아니 사야 된다 했는데 미분양 떨어지니까 내가 말 잘못했나? 왜 이거 미분양이 되지? 했는데 이게 15억, 10억 넘어가니까 그때 미분양 됐던 거 다 누가 샀는지 아세요? 강제 매각시켰어. 공무원한테. 그때 갔던 공무원들 집 안 산다고 서울집 사야 되는데 근데 그때 샀던 사람들은 자기 연봉의 몇 배를 번 거야. 근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 경기적인 침체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한 평균 13억, 14억인데 제가 볼 때는 다시 17억 갑니다. 그럼 세종시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여기 김포 사냐고. 세종시 가야지. 왜? 중심부에 사야지. 근데 내가 거주지가 여기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여기니까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세 살고 집은 저기 사놨었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세 살고 이사 다니면서 집값 올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고통스럽게 옮겨 다녔단 말이야. 3번, 4번을 하면서. 근데 세종시가 일단 수도권 이전되면서 올라갔는데 땅값이 올라간 원인이 이거였잖아. 그럼 세종시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그 개발 계획은 무슨 계획이 나왔을까요? 세종시 도시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 계획의 인구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 연기군이 8만이었었어. 30만으로 만들겠다는 게 처음에 세종시 2030 계획이었는데 그게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50만으로. 50만으로 바뀌면서 세종시 가격이 또 올라간 거야. 인구가 50만이 늘었다는 얘기는 평택의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그 인구 없던 데를 평택 같은 큰 도시에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교통이 가야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경부 고속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중부 고속도로는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가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있어. 이렇게 오는 게 여기 구리,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광주, 그 다음에 안성, 그 다음에 여기가 세종시예요.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그 제2경부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제2경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안성하고 여기 뭐야?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지금 세종 가면 경부고속도로 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 강남에서. 근데 지금 구리에서 만약에 와가지고 잠실에서 가면 1시간 반, 제가 밟으면 1시간 15분 정도면 가요. 그럼 1시간 15분이면 그냥 서울에서 어디 가도 1시간이잖아. 그럼 그 생활권이 되면 세종시는 이제 수도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기본계획이랑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요. 왜 뛰냐면 이대로만 되면은 세종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세종시 개발계획 나오면서 땅값 막 오르면서 같이 따라간 애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서울에서 가다 보면 중간에 하나 있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있죠. 충청북도 사이에 하나 있어. 서울의 가장 마지막. 서울의 가장 마지막.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 안성, 왼쪽에 평택이에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목표가 90만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90만을 목표로 가는 도시인데 현재 50만이야. 50만인데 몇 만이 돼야 되는 지금? 90만 명을 할래.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요? 집 넣어야 되고 일자리 넣어야 되고 교통 줘야 되죠. 그러면 평택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봐야지 돼. 서울이야? 강남에 수서라고 있어. 수서. 쭉 나와서 여기 평택. 이거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SRT라고 그래요. KTX 말고 SRT. SRT가 어디냐면 수서역에서 중간에 동탄 내리고 동탄에서 어디 가요? 평택. 평택역에서 지제역이라고 있어. 이게 평택인데 평택의 도심이 원래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평택의 고독 신도시라고 그래서 여기 되는데 여기가 삼성전자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갖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인데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차로 도는데 30분 걸렸어요. 하도 커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거 가서 보면 삼성 진짜 대박이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공업지역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주거단지 만드는데 인구 5만이 들어와야 돼. 5만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뭐 줘야 돼? 아파트 줘야지. 주거지역, 녹지지역도 나와야 되죠.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잖아. 여기 다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신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일자리 들어왔지. 교통 들어왔죠. 주거 들어왔잖아. 그럼 평택이 집값이 안 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땅값이. 그래서 작은 단위 시군구에서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는 평택이었어. 얼마 전까지. 큰 단위였을 때는 세종시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 이건데 여기 지제역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뭐야? 삼성전자야. 여기 수서역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뭐야? 삼성의료원 보여요. 그래서 삼성에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나서 삼성 RT라고 해서 SRT라고 그래요. 반응이 없냐 여기는? SRT가 삼성 R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는 데는 땅값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LG는 부동산을 진짜 더럽게 못해. LG는 이쪽에 가 있고요. 저기 평택 파주가 있어. 교통이 하나도 안 좋아.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뜨질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인구를 만들 때 배분할 때 제일 먼저 인구가 5만이 들어올 거니까 그럼 여기에 학교도 있어야죠. 여기 기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도로 깔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이쪽에 삼성을 다니려는 인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비싸면 주변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지제역 주변의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거야. 그럼 땅을 사려면 여기 지역을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왜 사려고 하죠? 땅값이 오를 거니까. 그러면 누가 몰려들겠네? 투기꾼이 몰려들면 거래를 어떻게 해야 돼? 규제해야 되죠. 그럼 여기 토지 거래할 때는 뭘 받게 해야겠네?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가지고 거래가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직 안 배웠지. 좀 있으면 배울 건데 토지가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허가를 받고 계약하시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목적대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 부과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놔서 현재 거래가 좀 없었는 상태였는데 삼성이 지금 얼마 전까지 6만 전자, 5만 전자 갔다가 지금 현재 그 삼자 해동했죠. 삼자 해동 봤어요? 깐부치킨. 그 황 씨가 온 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엔비디아 그 황 씨가 왔잖아요. 젠슨 황. 대화가 왜 안 되는 거지? TV 뉴스를 안 봐서 그래. 거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재용이 막 연설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잘 컸구나 저 사람. 되게 예의도 바르고 뭐 영어를 쓰면서 얘기하는데 이투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주관은 항상 그거야. 삼성전자는 무조건 제1의 그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네는 삼성은 일어설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12만까지 갔다가 다시 11만 원으로 주식 떨어졌잖아요. 제가 6만에 샀다가 5만에 팔았거든요. 다시 주식하면 사람이 아니다 해서 S자만 봐도 내가 침을 X를 했는데 12만 가는 거 보면서 3년만 더 갖고 있을 걸. 근데 어차피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 주식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올랐다 내렸다 해요. 지금 경기 안 좋아서 떨어졌지만 지금 평택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빨리 올라갈 상승 여지가 있는데 평택이에요. 일단 일자리 계속 있고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자는 늘어날 거니까 이 주변에 있는 땅값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평택의 중심은 여기 고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택시 기본계획 보면 고덕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는 어디가 도심이냐면 서울시는 어디가 도심이에요?
종로, 여의도, 아까 강남. 이 세 가지가 3도심이라 세 가지가 뭐가 항상 연결이 돼야 돼? 교통이 연결돼야 돼요. 그 옆에 지역 중심이 있어. 그죠? 여기 잠실, 여기 이쪽에 뭐 있어요? 여기 창동, 노원상계, 청량리, 용산, 여기 상암, 그다음에 여기 그 금천. 여기가 그 7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기 주변 같은 경우가 또 연결이 다 돼요. 그 중에 지하철 노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지하철 역세권 제한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역이 있어요. 무슨 역일 것 같아? 청량리역이야. 청량리역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GTX부터 XT부터 다 들어가요. 두 번째가 용산이에요. 용산이 9개, 청량이 10개야. 그럼 잘 봐, 이제. 여기 지역에 10개의 노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면 말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살 거면 저는 무조건 청량리야. 전 이제 집 살 생각도 별로 없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강남 너무 비싸다. 대체 용산 같은 게 너무 비싸 또. 그럼 강북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야? 청량리, 노원 이쪽이야. 여기까지는 못 가겠다, 나. 지금 자존심은 있지. 내가 알고 있던 옛날에 그 청량리가 아니에요. 청량리 개발계획 보시면 가슴이 개발 계획을 봐야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늘어나는데 광운대학교 앞쪽에 개발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 교통처리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건 일자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거기 지역은 무조건 인구가 많이 갈 거면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부합은 돼도 떨어진 않아. 유지가 되는. 강남 봐봐. 올랐다 내렸다 해도 항상 올라가 있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발 계획을 어디든 짜든 뭘 먼저 짜야 돼? 도시계획 짜야 돼. 그럼 도시계획 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도시계획 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깔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땅에 뭘 알아야 돼? 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기반시설인 거야.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하면서 느낀 거 딱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잘 짜게 되면 도시계획 짜는 기술만 갖고도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 게 도시계획 수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랑 결혼하면서 제가 인하대 여기 도시계획과 나왔거든요. 박사 학위는 거기서 받았는데 거기 맨날 오는 애가 필리핀 뭐 이런 애들이 와서 도시계획 공부하고 가고 연계된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 개발 계획을 그대로 자기 나라에 갖다 쓰고 싶다. 근데 걔네 기후 문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이 계획 짠 사람이 그걸 알고 짜주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좋은 도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출하는 것 중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1년 내에 미국에다 갖다 파는 그 금액보다 도시계획 기술 짜가지고 보내는 게 더 많이 벌어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좀 전에 박정희 파독 있었는데 50년 만에 이런 도시 만들어 놨잖아요. 한강에 기적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한 번, 이게 우리나라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철실하게 한 거는 무조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 용도인지 상업 용도인지에 따라 기반시설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규모도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맨날 제도를 만들어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안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묶어.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대. 그럼 돈 걷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얘 때문에 만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공부 안 하고 지금 인문강의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만 기본이론 가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외우세요.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 곤란하면 기반시설 곤란,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외워봤자 내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이제부터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야 되니까 가장 기본이 용도지역인 거야. 그래서 도시지역인데 주거용도다, 상업용도다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도시에 불필요한 것들이 난잡한 개발이 되는 걸 막으려면 일정 기간 뭐 규제를 좀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안 짜인 상태에서는 도시가 개발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하나 물어볼까? 김포시 도시계획은 누가 짜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김포시장이 짜야죠. 김포시장이 짤 때 여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짤 거 아니야? 그럼 기본계획 짤 때 인구를 50만에서 60만으로 늘릴 건데 어디를 할 거다라는 거 김포시장이 여기다 하겠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럼 나는 땅 투자할 때 이 땅 주변을 사거나 안에 있는 땅을 사거나 해야지. 누구랑 친해야 돼? 그리고 시장하고 친해야 돼요. 안 되면 본인이 시작하든가. 근데 저 공무원이 이 내용을 비밀 누설 방지 원칙이라고 해서 누설 방지하라고 해서 공무원은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획 도면 들어갈 때 서명하고 가거든요. 서명한 다음에 어디에서 뭐 누설하지 않겠다, 공무원법 위반되면 뭐 처벌받을 것을 약속하면 여기 쓰고 들어야 돼요. 도시계획 볼 때.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졌는데 술을 많이, 제가 도시계획 그 박사할 때 동기가 도시계획 국장이에요. 인천 도시계획 국장인데 이 형님한테 술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나 어떻게든 하나 뭐 하나 얻어내보려고 계속 먹였거든요. 계속 먹였는데 끝까지 대답 안 해. 와, 이 사람은 그런 거 있어. 내가 김포시청에서 도시계획 국장이면 어디가 개발될지 알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그저 주변에 집이나 땅이라도 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청렴 결백한 사람. 아, 이런 사람은 진짜 공무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공무원 자리 줬으면 진작에 끝났어요. 근데 그 정보를 알고 싶어도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 있는 시점이 있어.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할 때 제일 먼저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를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현재 상태를 조사한 다음에 이 계획을 짜서 우리가 진행할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라는 게 나와. 의견 청취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의견 청취할 때 구성력이 없는 계획, 방향만 잡는 계획은요, 그냥 한번 사람들 모아놓고 들어보는 걸 공청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성력이 들어가는 거는 안을 보여줘요. 봐라, 공람시켜. 그럼 그때 개발 계획 이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네? 그때 알 수 있는 거야. 공람할 때 우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못 하는 거예요. 평택시 기본계획 할 때 저 휴강하고 갔었거든요. 평택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도시계획 관련된 사람 다 와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교수님도 저기 계시고 막 인사하고 있는데 너 왜 왔냐 그랬는데 아니 얘기할 수 없잖아. 땅 어디 살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청회를 한번 들어보러 왔습니다. 근데 기본계획 할 때 걔네들 했던 말이 뭐였냐면 평택시가 경기도권에 있는데 세 개의 도시를 묶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충청도 성격도 있고요. 안성 사람 성격도 있고 서울 사람 성격도 섞여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밥 먹다 보면은 막 충청도 사투리 들려요. 밥 먹은겨? 막 이래요. 뒤에서 켜, 뭐 이런 소리 막 들리고 서울 사람 목소리 들리고 근데 이 도시가 융합이 안 되는 거야. 여러 군데서 왔고. 평택에다가 미군 부대 집어넣잖아요. 외국인이 오게 되면 외국인들 반감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들 평택 기지가 만들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거 들으면서 평택 기지가 어디로 오는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기 주변이구나. 그래서 저쪽 주변에 경매 물건 나오면 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하려고 간 거였어, 솔직히. 근데 그 계획을 딱 보면서 김포시에서도 계획 짤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공청이나 공람할 때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제 가야 된다 생각해. 근데 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이 계획은 현재 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안이 수립돼서 윗사람한테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효력이 들어가는 거야. 입안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요때 하는 거예요. 계획은 짰으나 위에 도에서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맹신하고 뭐 땅을 산다거나 뭐 아파트를 사서 투자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획은 맹신하지 말되 계획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여기 인구 10만을 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정해야 된다고? 용도지역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개발용도, 보존용도 나누면서 도, 관, 농 나눠서 넣었는데 요 네 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지역은 뭘로 세분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 상, 공, 녹 세분하는데 주거지역인데 이게 낮은 건물이 있는데 높은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햇빛 막아버리면 주거환경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 쓴 게 주거환경이 좀 양호하게 주택만 지어라 라고 하려고 만든 게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얘는 조용해야 돼, 시끄러워야 돼. 그래서 정의 자체가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단독주택, 공동주택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부류로 나누자. 얘는 단독주택 위주로, 얘는 공동주택 위주로. 그럼 종류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전용 주거는 1종하고 2종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용어 정의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두신 다음에 책 읽으면 돼요. 처음부터 못 외워. 키워드만 알면 돼. 전용은 조용해야 돼, 시끄러워야 돼. 조용하니까 양호해요, 편리해요? 양호.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은 다른 기능을 넣어준 거야.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좀 넣어주겠다 해서 약간 시끄럽긴 한데 편리한 기능을 갖자 해서 얘는 편리를 목적으로 가는데 낮은 거, 중간인 거, 높은 거를 세분했어요. 그래서 낮은 거를 저층, 중간인 거 중층, 좀 높은 거를 중고층이라고 그래서 몇 개로 나눈 거네? 3개. 그래서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세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주거 앞에다가 준자를 쓰면 주거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넣었는데 상업 업무 기능을 좀 넣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 주거 지역 중에서 상업 업무 기능까지 있으니까 제일 좀 괜찮은 땅이 뭐래? 준주거예요. 준주거예요. 만약 땅 산다고 그러면 준주거 사면 좋긴 한데 비싸요, 이미. 근데 현재 이 상태로 돼 있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의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어렵지가 않아. 중심 업무 기능 넣겠다. 그럼 뭐야? 중심 상업. 일반적인 상업 기능 넣겠다. 일반 상업. 유통 기능 넣겠다. 유통 상업. 근린 지역에 서비스 공급하겠다. 근린 상업이야. 얘는 정의가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읽어두면 되는데 자, 주거는 전, 일, 준.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은 주거랑 똑같아요. 전, 일, 준인데 잘 봐. 공업을 전용해서 아니라 우리나라 공업이 두 개잖아. 중화공업하고 경공업이야. 그럼 여기는 전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만 하라는 얘기야. 전용해서 공업만 하니까 중화학이겠네, 경공업이겠네. 중화학이지. 중화학이면 공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해성 공업 배치 이렇게 돼 있어. 공해가 안 나오는 공업은 일로 들어와라. 일반 공업이야. 근데 여기 앞에 또 뭐 붙었네? 그럼 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넣고 경공업 들어가 있겠죠? 그게 무슨 공업이야? 중공업. 근데 시험장 가면 일반하고 중공업을 섞어요, 계속.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다. 틀렸죠? 일반 공업이야. 경공업이나 기타 상업 업무 기능을 포함한 거는 일반 공업이다. 틀렸죠? 중공업이에요. 그 단어를 제일 잘 틀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다 개발해버리면 우리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공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녹지 지역으로 보전을 하되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보전 녹지. 농사라도 지세요. 생산 녹지. 나중에 주상공 부족하면 풀어줄게요가 뭐예요? 자연 녹지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보, 생, 자로 세분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주거 지역을 세분해 놨는데 아까 관리 지역은 몇 개? 3개. 보, 생, 개. 보생계로 세분되는데 단어 보고 이제 찾아야 돼. 보존관리는 뭐로 정하기 애매해서?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하기 애매해서. 생산관리는 뭐로 지정하기 애매해서? 농림으로 지정하기 애매해서.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편입하기 전에 들어가는 게 뭐야? 계획관리. 그 중에서 도시 바깥에서 보존 용도인데 그나마 개발이 제일 가능한 게 그래서 얘는 건물을 질 때도 규모 제한이 다 20% 건폐율이. 근데 얘만 40%예요. 그럼 같은 땅 100평을 사도 얘가 제일 좋은 거네. 계획관리가 제일 좋은 땅이니까. 왜? 규제를 완화해 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고 전용 주거는 일반 주거는 60% 정도 줘요. 그럼 얘는 40%인데 일반 주거는 60%까지 건폐율을 100평 중에 60평 지켜준대.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낫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려면 얘로 바뀌면 좋은 거네. 상업으로 바뀌면 대박인 거네. 이 계획을 누가 짜냐고. 김포 시장님 짠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여긴 개발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바꾸면 지형도면 그려서 결정이 되면 효력 발생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볼까?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쓴 거는 21개 용도 지역 안에다가 용어 정의하고 키워드랑 요 앞에 거를 건폐율, 뒤에 거는 용적률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게 가장 많은 게 두 가지 유형인데 용도 지역 중에서 얘네 21개 중에 5개 써놓은 다음에 용어 정의 써놓고 틀린 거 골라라. 아니면 용도 지역 21개 연결해 놓고 요 박스에다 5개 써놔. 5개 써놓고 건폐율이 가장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제대로 된 거. 그러면 21개 용도 지역을 알아야 푸는 거잖아. 거기 안에다가 숫자까지 알아야 되죠. 키워드까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이게 들어가는데 얘가 안 되면 얘네들을 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구구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운 거잖아요. 옛날에 한번 해볼까? 손가락질 하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 2, 2는 4, 4, 2, 9, 8, 5. 9단까지 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9가 8개니까 9, 8, 72. 72가 된 거잖아. 내가 더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9, 8은 72지 뭐. 9, 9개니까 8개니까. 근데 그걸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잖아요. 얘는 그거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얘는 3종 일반 주거래. 그럼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비싸거든요. 왜 비싸냐?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3종 일반 주거는 50으로 싸지만 용적률이 200이고 300이라 쌓을 수 있는 게 얘는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쌓아. 그럼 어디가 땅값이 비싸겠네? 그럼 용적률이 땅값의 원인이냐?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알면 해당 땅이 얼마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나가다 딱 아무거나 딱 집어넣고 여기 몇 층 건물 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용도 지역 물어봐야 돼요. 용도 지역이 뭔데? 아 그래? 1종 일반 주거야? 그럼 1종 일반 주거면 얘잖아요. 그러면 얘는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곳인데 저층으로 건폐율은 60에 200이니까 100평이면 최대 몇 평을 짓고 60평을 짓고 100평이면 용적률이 200%면 용적률의 2배를 쌓는 거죠. 대지에. 그럼 100평에 2배니까 200평 쌓는 거잖아. 그럼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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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이죠. 63, 18이니까. 그럼 3층을 짓고 2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야. 100평 땅이면. 이걸 넘어가면 건축법규 위반이라 위반 건축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얘가 이해된 상태에서 살을 붙여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외우세요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안 와요. 외워서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랑 외워야 돼. 그래야 문제 풀 건데 좀 이따 저랑 문제 풀 거거든요. 문제가 풀리면 저 새끼가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가 되면 이제부터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풀겠구나. 그럼 외우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잠깐 쉬어야 되니까 요게 시내 노트에 있는 거니까 따로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 12월 초쯤에 나온대. 책 나오면 거기 써 있으니까 요 노트 프린트 들어있는 거 이건데 이거를 오늘 외워야 되거든. 근데 색깔이 여기 빨간 색깔 있죠. 보라 색깔도 좀 있고 여기 빨간 색깔 있지.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애를 제가 빨간색 해놓은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트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막 해놓은 이유가 있겠어? 이거는 잘 나오는 거니까 그나마 얘 중에서 얘는 알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요 표 하나 외울게요. 요 표 하나 외우고 다음 달에 오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주려고. 우리는 외웠는데 너 못 외웠지. 이거 가야 돼.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는 규제를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나머지는 다 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것만 해. 할 수 있는 거가 요거야, 요거만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없는 걸로 규제해 놨어요. 이거 하지마 라고 돼 있으니까 걔네 빼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규제가 되게 약한 지역들이에요.